저번 시간에는 이제 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목의 대표 속성을 이제 봄을 이제 목 운동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목을 크게 나누면 이제 모든 어떤 대자연의 기운이라는 어떤 기의 흐름과 질적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적인 특징이고, 질이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특징, 이렇게 뭐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본다면 이 목을 나무 이래 봐도 되죠. 나무 이래 봐도 되고, 기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밝음 이런 거 있죠. 기해, 추진, 호기심 이런 것도 되죠. 쭉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어떤 양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름을 보겠죠. 여름. 원래 이제 사주팔자 공부할 때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계절적 특징에 대해서 오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목을 갑을로 나누고, 갑이 양이고 을이 음이고 이런 걸 분화할 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행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초적인 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름은 대표 속성이 어떻습니까? 여름은 덥다죠. 덥다. 더운 어떤 그런 열기, 그것을 이제 태양이 장렬하는 기운으로 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표 속성을 하라고 보죠. 하운동으로 보는데, 여름에 이제 하기가 치열해 버리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더워지고 이제 좀 진이 좀 많이 빠지죠. 그걸 이제 여름에 이제 하의 기운으로 보는데, 기질로 본다면 이 뭘로 보겠습니까? 질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거 태양으로 봐도 되겠죠. 태양의 양강으로 볼 수가 있고, 기질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하라는 것은 이제 뭔가 이게 이것들 중에 목과 하라는 것 자체가 크게 음양관계로 보면 이게 양으로 보면 양적인 거, 드러남이죠. 드러남. 여름에 하라는 것을 질적으로는 태양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나무가 이제 꽃이 핀 걸로도 볼 수가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가 주는 기운이라는 것도 이제 무성하면서, 목기가 무성해져서 이 하루가 왔다는 거는 꽃을 맺는 것을 하나의 결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희망적인 의미에서도 희망, 낙천성 이런 것도 되죠. 낙천성, 특유의 낙천적 기질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도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가 이제 강하다라는 것도 뭔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거죠. 열정. 또 다르게 보면 좀 성급함도 되겠죠. 성급함. 너무 불처럼 확 달아올랐다가 갑자기 꺼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가 강한 거는 이제 바람이 불면 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하기가 강한 거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 감정 기복이 좀 있다. 이 감정적인 거예요. 목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봄과 여름이 주는 이 기운은, 이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감성적인 거, 감성적. 그래서 이제 목화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감성적이고 감정에 좀 기복이 좀 있다고 이래 또 보죠. 감정 기복.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엄밀히 쪼개버리면 이게 기쁘다, 슬프다 이런 어떤 아주 디테일한 감정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수와 하수로 봐요. 수하라는 거는 보통 이게 정신적인 걸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공부를 해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봄과 여름이라는 목기와 하기라는 거는 좀 감성적이고 밝고 명랑한 양적인 기질이다 이래 보죠. 그래서 이제 봄과 여름이라는 목화의 기운이 다자해버리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지른다 뭐 이런 것도 되죠. 저지른다. 일을 저질러 버리는 기질이죠. 이런 게 좀 장단점이 있죠. 이 항상 반대를 봐야 되는데 목화와 금수라는 운동의 반대 속성으로 본다면 저질러 버리는 거고, 금수랑은 굉장히 좀 신중함이거든요. 신중함인데 이게 기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봄, 여름생과 가을, 겨울생은 좀 기질적인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목화의 기운이 일을 저질러 버린다는 것은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라 했죠? 낙천성을 염두에 두는데, 낙천적 기질에서 일을 저질러 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에 무엇을 느낀다면 보통 재미를 느끼고 간다. 재미. 뭔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을 키우는 재미를 본다거나, 자기의 어떤 뭔가 적성적인 측면, 이런 것이 뭔가 크게 와닿을 때, 이 일이 딱 내 일이다라는 색깔이 좀 분명할 때, 그러한 특유의 낙천성 갖고 이제 저질러 버린데, 만약에 이런 기운이 강한 사람이 만약에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만약 실패를 했다 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금수의 신중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실패해 버리면 굉장히 낙담하거나 자기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멘탈이 좀 이렇게 멘탈적인 측면에서의 고충을 많이 겪겠죠. 이 금수직이라는 게 결실과 열매와 탁탁탁 이성적 판단력인데, 특히 금기라는 것은, 그런데 목기와 하기가 갖고 있는 사람이 실패를 하면 다시 재기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보통 잘 띄어놓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있죠. 왔다 갔다 깡총깡총 뛰는 건데, 이게 목기와 하기거든요. 목과 하기. 그래서 목하기의 기운인데 나중에 간지를 쪼개버리면 이 토끼 묘자처럼 왔다 갔다 이러쿵 저러쿵 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자기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있고, 이 재미를 바탕으로 사업 확장을 하면서 일을 키워서 운세가 흐름이 좋아서 크게 성취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가 또 훅 가라앉고 막 이렇게 기복이 심한 거죠. 기복이. 그 다음에 이 하기운이 갖고 있는 거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하기운이 또 보면 이제 목하기가 강한 사람이 이 금이라는, 이게 일종의 통제자거든요. 통제자. 금이라는 통제의 논리가 약해버리면 기가 얇다는 거죠. 기가 얇다. 기가 얇다. 그러니까 기가 얇아져 버리니까 뭘 이렇게 이제 칭찬에 한없이 약하거든. 칭찬에 약하다. 칭찬에 약하고 기가 얇아 버리니까 이 목과 하기가 강한 사람이 오행적 금기에 의한 조절 능력이 약하면 사기도 잘 당하는 거예요. 사기도 좀 잘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막 사기도 잘 치고 사기도 잘 당하고 이런 게 또 요런 기질이에요. 하기, 목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화가 있어서 나무가 꽃을 피운 이런 구조들이 대체적으로 머리는 영리합니다. 머리가 영리하다. 이런 건 뭐 머리가 좋겠죠, 뭐. 목기, 아이디어가 좋고 기획력이 있어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딱 만들었는데, 이 번뜩인다는 뜻도 되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추진을 해서 사업이 잘 됐어.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또 막 기가 얇다 보니까 엄한 뭐 이품 모자란 사람한테 또 뭔가 연결이 돼갖고 사기도 한번 당해. 또 금방 또 일어서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를 또 찾아보고 거기서 또 재미가 있으면 또 일을 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 목기나 하기의 출현은 사업하다가 한번 데미지를 받아도 다시 은행에 금융을 일으킨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가지고 다시 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뭔가 재기하는 힘은 그게 보통 목기. 그 다음 이 하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 메시지를 자꾸 던져주니까 저 양반한테 투자하면 왠지 될 것 같다. 그래서 돈도 좀 잘 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주 구조가 조금 막 험악해버리면 이 사기꾼 돼버리는 것도 목화 기운이거든요. 목화의 기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감성적인 코드고, 굉장히 어떤 뭐랄까 부드러움이죠. 또 목은 우리가 목화금수를 나눌 때 목은 어질인자를 써서 어질인자. 목기란 건 어질다라는 게 뭐 선생님 기질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어질인자냐면 선생님은 마음이 어지러야 애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꼭 이런 목기가 발달되어 있거나 목일주들이 교육을 하거나 가르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런 금수지기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성적이죠. 이게 음이죠, 음. 음이 주는 거는 굉장히 이성적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이 목기나 하기는 감정적인 코드가 많이 접근되다 보니까 사람이 좋다, 나쁘다. 감정,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감성적인 걸로 들어가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금수지기의 음기라는 거는 이 차가운 금기 수기라는 거는 이성적 판단이거든요. 특히 금의 이성적 판단이라는 거는 착하다 나쁘다가 아니고 맞다 안 맞다죠. 그게 맞나 안 맞나 그래서 답이 뭔데거든요. 우유부단할 수 있겠죠. 목화 두리뭉실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금수 결론부터 그래서 답이 뭔데? 된다 안 된다.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운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금길은 좀 예리합니다. 금이라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할 가을이 주는 기운인데, 가을이라는 것은 결실을 맺어서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서 농사가 끝난 상태죠. 결실을 딱 봤기 때문에 거기에 감성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이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가을이 주는 결실을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결실이 났는 거죠. 과정보다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결과론적인 거. 그래 네가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그래 뭐 성과는 뭐 있나 없나 뭐 얼마 팔았노 이거예요. 이렇게 뭐 하면 아이고 내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했고 정말 뭐 다 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목과 하기운이죠. 이거는 이제 매듭 청산의 결실과 결단을 맺어버리는 기운적이죠. 그래서 목기나 하기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금의 보조가 좀 필요합니다. 금기의 보조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금을 금답게 쓰면서 목기를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죠. 이게 이제 음과 양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음양 관계 이게 이제 균형이죠. 균형이죠. 지금 이제 목화 금수만 이래 보는데 이제 일단은 톤은 이제 논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여름이 주는 인자라는 것은 어떠한 희망과 낙천성을 갖고 뭔가 일을 밝게 추진해내는 능력 또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분위기를 화사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인기를 한번 끌어모을 만한 인자죠. 인기죠. 인기 중심으로 뭔가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호소력 있게 끌어모으는 능력도 이 하운동이거든요. 하기. 그래서 이제 목기나 하기는 인간관계의 결성이라든지 또는 뭔가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라든지
또는 이제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내는 단체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어떤 리더십 같은 게 목과 하의 기운에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든 여름이 되든 기본적으로 이 오행적으로 목이라는 기운이 인기를 크게 알릴 만한 유명 이런 뜻이거든요. 유명.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것은 왜 목이 유명이냐? 농사 지을 때 결실인자이기 때문에.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학에서 뭐 목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목은 뭐든지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힘이요. 어떠한 결실을 크게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요. 사람을 모아낼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장악력도 목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에 대한 인자가 이제 이 목 운동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알려낼 만한 가장 큰 원류는 하. 그리고 목이 갖고 있는 결실을 뭔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금기. 목하 금의 조화가 굉장히 사주 구조는 필요로 하죠.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난강망적인 시각을 배우면 겨울에는 이 금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겨울에는. 금이 목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수확할 곡식을 다 숨겨두고 집에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 가을 농사 지은 곡식 갖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휴식을 구하는데 이 금기라는 것은 일종의 이 목기라는 이 축적물을 깨버리는 속성이기 때문에 겨울에 금이 투간됐다는 것은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썩 좋게는 안 보죠. 아무튼 이제 봄이 주는 속성, 여름이 주는 하의 속성, 이 사람은 목이 많다, 하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주는 결실인자,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가을이 주는 결실이라는 것은 결과물이라는 뜻이죠. 결과물.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거죠. 결과가. 결실을 만났다는 것은 목과 하라는 것은 뭡니까? 과정의 연속이죠. 어떠한 농사를 짓는 봄 농사, 여름 농사의 과정을 통한 결실이 금이죠. 봄, 여름의 결과가 가을이죠. 목하의 결실이 금이죠. 그래서 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자가 목기와 하기 운동이 지나고 가을에 결실이 오는 결과물은 가정에 대한 것보다 이성적 판단력으로 보여요. 이성적 판단력. 이성적 판단력. 결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목기는 부드러움이라면 금기는 딱딱함이죠. 딱딱함. 딱딱. 그러니까 오곡백과 곡식이 딱딱하게 물어 익었다 이거죠. 이게 금이죠. 쑥살기라고 하죠. 금기가 오면 천지 만물이 낙엽진다. 낙엽을 지버리게 말하죠. 금이란 거는 낙엽이 져서 나무가 떨어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쑥살이라는 이 기운은 매우 뭡니까? 아프죠. 금이라는 기운은 아픔이에요. 아픔. 금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목기가 살아있는 목의 기운이 낙엽지고 죽어버리는 기운이 가을의 금기죠. 그 죽어버리는 그런 기운에 의해서 열매는 맛이 드는 거죠. 그게 음양관계래요. 죽고 맛이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입장에서는 그 음적으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쑥살에 대한 아픔인데 그러한 아픔 속에서 가을에 맛있는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열매를 맛이 들게 만들 때 주는 그런 어떤 성공인자와 그에 따른 희생도 붙는다는 거죠. 이게 금이 강하다는 것은 항상 뭔지 모르지만 그 집안 내력에 오행적으로 금다하거나 금기가 강하다는 것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그게 보통 가족의 상실, 가족에서 일찍이 보낸 이별, 상실, 아픔 또는 이별이죠. 이별.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이죠.
부모와의 이별, 형제와의 이별, 그런 것들이 이제 금기가 많죠. 이게 나중에 세월 지나 나이가 들면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와도 자꾸 단절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단절과 아픔 속에서 경제적인 실속이나 실리는 내가 또 갖고 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영양가가 있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내 흔히 좀 피고 살겠다 하니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 이런 것도 금기예요. 금기. 금기는 외롭습니다. 가을 남자, 외로운 거죠. 가을은 외로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금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별에 의한 고독수를 사는, 고독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래 목기나 하기는 밝고 명랑한 기운에서 오는 어떤 굉장히 가벼운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이고, 이 가을이 주는 금기라는 거는 중년의 기운이에요. 중년이 주는 그 무거움을 좀 안고 있죠. 그 무거운 숙명을 좀 안고 있는 게 금기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금기가 강한 사람들이 뭔가 사물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감성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막 자르고 붙이고 탁탁 결단내고 끊어버리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일적으로 치를 때는 굉장히 맺고 끊고가 분명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금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컴퓨터 같은 정확함이 좀 있죠. 금은 정확하다는 거 있죠. 근데 또 금기나 이런 금기가 뭔가 자기가 뭔가 실패를 하거나 잘못이 되었다가 문제가 오면 그것을 다시 제기하고 다시 뭔가 이렇게 내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이미 내가 판단한 것은 심사숙고해서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러면 목기나 하기는 틀고 일어나는데, 금기가 강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타격 이런 게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기, 하기 이런 어떤 양적인 기운, 이 금이 주는 이런 기운들은 좀 많이 다른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적으로 수, 봄, 여름이고 가을에 이제 금기고 겨울은 수죠. 겨울의 수라는 건 뭐냐면 휴식을 상징해요. 휴식. 수가 주는 기운이라는 건 휴식. 쉬어간다는 뜻이죠. 쉬어간다. 쉬는 공간. 그러니까 가을에 결실을 보고 난 이후에 겨울에 좀 쉬고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는 목기는 어린 아이와 같고, 그냥 한창 멋모르고 성장하는 청년기와 같고,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었고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좀 쉬고 활발한 활동에서는 조금 빠지는 거죠.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조금 안정 위주로 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은 굉장히 좀 보수적 인자도 됩니다. 보수적인 인자. 보수적 인자.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 지향적 이런 것도 되죠. 그리고 또 신중함도 되죠. 신중함. 신중함. 이런 것도 되죠. 금수가 발달된 사람들은 어떠한 결론이나 결단을 내리는 그 과정이 어쨌든 판단을 내리는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린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 데미지가 와버리면 판단을 내리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때 데미지를 목화보다 더 본다는 거예요. 장점이 뭐냐면 이걸 하니까 안 되더라 하면 이제 그쪽 부분을 안 하거나 해서 좀 더 자기가 실력을 구배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맛이 있는 게 금수직이면, 목화기는 다시 다른 방향으로 재기해서 어쨌든 뭘 또 하려고 한다는 거죠. 금수가 갖고 있는 이 음적인 기운이 이런 어떤 성급한 감정에 의한 어떠한 일을 재미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금수직이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돈을 벌면 시설 임대업이나 부동산이나
자격증 중심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테마의 직업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고생해서 일하는데 그 자체를 재미를 느끼면서 하는 거 있죠. 금수지기보다 목화지기가 건축 토목이 많은 게 짓고 팔고 하면서 왔다 갔다 역마살 쓰는 거, 그런 게 유독 좀 강하죠. 그러면서 그 일이 재미가 있고 신나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수지기가 건축 토목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유행성, 안정적이지 못한 유행성이라든지 기복이 있는 일을 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내가 뭔가 자격이든 뭔가 철저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나 뭔가 갖추지 않아 버리면 어쨌든 다른 것을 또 하기에는 이런 게 약해 버리면 기존에 해왔던 일 말고 다른 일을 성급하게 또 못 지르는 거예요. 성급하게 질러버리지를 못하고, 금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그걸 하면서 불만 많은 과가 금수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음악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뭔가 이게 이 일 저 일 왔다 갔다, 직업 선택이 요 일 저 일 왔다 갔다를 잘 못하는 성향이 금수의 보수성 때문에 많이 갖고 있다고 보죠. 목화기는 굉장히 진보적이죠. 성향적 기질이라는 게 진보적 성향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목기와 하기죠. 이것도 정치적으로 본다면 목기, 하기가 약간 진보 성향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유독 금기나 수기는 안정에 기반을 두고 현실적인 실리라든지 경제적인 실속이나 이득 위주로 사고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 성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금수나. 그래도 금일주와 목일주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르죠. 토일주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토는 뭐냐? 뒤섞였다. 어쩔 때는 진보했다가 어쩔 때는 또 보수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토죠. 다음 시간에 토를 하면 이제 목화, 토금수 오행을 이제 다 섞어서 이제 한번 상생상극 구조로 한번 또 공부를 해볼 건데,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이제 봄은 저문한 거, 그리고 여름의 하운동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태양이나 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기질적인 측면에서는 이 결과나 희망, 낙천, 열정 또는 이제 성급함, 감정 기복이 있다. 칭찬에 한없이 약하다. 일을 저지르는 기질은 목화, 낙천성인데 재미가 있어야 일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키운다. 혹여나 실패를 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투자받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 기질이다. 자, 금수. 금기라는 가을의 결실이고 결과물이다. 이성적이고 신중함이다. 그리고 판단을 할 때 나쁜 사람, 싫은 사람, 좋아요, 싫어요, 못된 사람, 착한 사람, 이 사람은 틀렸다, 맞다, 틀렸다, 이성적으로 칼질하는 사람, 굉장히 주관적, 감성적, 객관적인 거죠, 금기는. 근데 수화는, 수화 자체는 원래 감성의 코드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거라서 일단은 수라는 거는 이걸 완전히 이성적 코드로까지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뒤섞였습니다. 근데 금기는 음기의 대표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금이란 거는 이성적 판단의 메카. 다만 그 가을이 주는 기운 때문에 고독감을 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끊어버리는 이 아픔이 있다라는 것은 어릴 때 형제지간, 부모, 이별 또는 성장해서 내가 경제적 결실을 크게 보고, 금기가 강한 사람들이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잘 봐서 뭔가 편안하게 가게 되면 이상하게 주변에 사람과의 사랑관계에서 이별, 외로움을 유독 많이 느끼게 되는 게 금기다. 금은 통제의 논리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본다면 적어도 목화라는 이 과정이 금이라는 가을의 결실을 보기 때문에 목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금의 보조가 있어야 음양관계의 균형을 얻을 수가 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목화, 금수가 토. 다음 시간에 토를 하고
오행의 이제 상생과 상극에 대한 부분을 또 한 번씩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